안녕하세요. 베슬 AI의 켈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선하여 런칭한 베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슬 파이프라인을 만든 이유와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주요 코어 기능들과 가벼운 튜토리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베슬 파이프라인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했던 베슬런의 경우 유저의 머신러닝 코드, 실험이나 이벨루에이션, 데모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요. 다만 머신러닝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 기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LM을 파인 튜닝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면 단순히 학습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학습된 결과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학습도 중간에 여러 스텝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학습한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양자화나 패키지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돌려버리게 되면 중간에 터졌을 때 어디서부터 디버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과정을 중간부터 재개할 수는 없을지와 같은 다양한 고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체 머신러닝 작업의 흐름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그 단계별로 기록을 확인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나아가 이런 작업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일, 매주 혹은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가 투입됐을 때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동화하여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저희 베슬에서도 파이프라인을 구현하여 최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흐름을 직관적인 GUI로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의 각 단계를 자연스럽게 분리해서 수행하고 특히 특정 과정에서 실패를 했을 때 중간부터 재실행을 하거나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사 프로덕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디버깅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재실행한다거나 엔드포인트와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파이프라인이 쭉 실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의 인풋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만으로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고 실제로 생성을 해봐야지 돌아가는지 아닌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잘 되었을 때 결과값에 따라서 분기를 태운다는지 특정 매트릭이 99%를 넘어야지만 이 모델을 쓸만한 모델로 간주하고 모델을 업로드하고 그게 아니면 실패하게 하는 식으로 결과값에 분기를 태우게 만드는 등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능이 다른 파이프라인 제품들보다 베슬이 가지는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윅 에디터로 편집하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여러 경우의 수를 에디터로 편집할 수 있고 이를 코드 기반의 설정과 연동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사람 눈으로 여기 있는 스텝들을 긁어가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코드 형태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들을 통해 인터페이스 포트 혹은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로그인한 상태나 현재 내가 진행 중인 작업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조회가 가능하고 스텝별로 로그들을 분리해서 이 스텝이 어떤 설정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휴먼 인더 루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작은 서비스를 하나 띄워서 테스트를 해보는 등의 과정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슬 메인 페이지에서 맨 왼쪽에 파이프라인스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파이프라인의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그만 대시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돌고 있는 엑스큐션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주요 수행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음 몇 개가 잘 완료되었고 몇 개가 실패하였는지 등 최근에 예시로 들렸던 200개 정도의 엑스큐션에 대해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돌고 있는 엑스큐션을 보여주어 실시간으로 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 화면에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아래에 실제로 파이프라인의 목록들, 지금 LLM 파인튜닝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돌고 있어서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파이프라인 예제 리스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들어가서 보면 목록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내가 돌고 있는 파이프라인만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사인이라는 필터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휴먼 인더 루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이 파이프라인을 진행할지 말지 판단해 달라고 물어볼 때
내 조직에 속한 특정 유저에게 이 작업을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사이니인 파이프라인을 필터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응답을 해야 하는 파이프라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잘된 파이프라인을 하나 필터링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파이프라인이 돌아간 상태를 보여주는 대시보드인데요. 가벼운 메타데이터들, 익스큐션 넘버랑 누가 트리거했고 언제 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을 볼 때 어떤 데이터셋, 어떤 모델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했는지와 같은 정보들이 파이프라인을 돌릴 때마다 조금씩 바뀔 텐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유저의 로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쌓여있는 그 날짜 기반으로 로그를 적재할 것이고 그 경로를 가지고 로그를 가져올 겁니다. 이런 식의 변동이 될 수 있는 베리어블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어떤 분기를 타는지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인튠이라는 스텝을 가겠다고 하면 이 스텝으로 내려가서 로그를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설정으로 잡이 돌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코드나 파일이 마운트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로그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설정으로 내가 다시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액션 버튼에서 이 값을 누르면 다시 같은 설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을 이전에는 라마 3.1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스트랄 등 새로운 모델로 돌린다거나 혹은 이전에는 양자화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번엔 오프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와 같은 기능들을 설정해서 트리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트리거는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파이프라인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시면 리비전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표가 있고 에딧 버튼을 눌러보시면 리비전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스텝은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의 각각의 스텝,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에 넣어줄 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 풀 박스에서 스텝을 골라서 끌어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런이라는 스텝이 이 파이프라인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분기를 태우는 if라는 스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알림을 해주는 notification, 또 fail이라는 스텝이 존재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저지먼트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텝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런이라는 스텝은 앞서 설명한 베슬 런이랑 완전히 유사합니다. 런을 스케줄링하는 거고요. 이 스텝의 이름 설정이나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고 리소스에서 클러스터를 고르고 GPU와 이미지 등을 정한 다음에 태스크가 실제로 어떤 작업이 실행될지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에딧 버튼을 누르면 이 태스크에 어떤 코드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마운트 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허깅페이스의 데이터셋 등을 마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작업의 결과물로 모델이나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들을 다른 S3 등의 경로로 익스포트를 한다든지 등의 작업들을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말 그대로 코맨드, 내가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은 이 베리어블들을 런 스텝에 어떻게 넣을지를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 변수라는 걸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상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 파이프라인 변수라는 개념에서 가져와서 파이프라인에 이 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HF 토큰이라는 변수를 넣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스텝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으로 분기를 태우는 스텝을 보면 파이프라인 베리어블 중에서 퀀타이즈 모델이라는 베리어블 예시입니다. 여기서 yes인지 no인지에 따라서 분기를 태우는 과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UI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개 과정이 넘다 보면 귀찮은 과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리소스를 지금은 GCP를 쓰고 있는데 오라클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코드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똑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익스포트 야멜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야물이라는 형태로 된 코드 형태의 설정들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fine-tune with Q로라와 함께 위에 있던 스텝들이 있고 그 외 설정 값들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와 프리셋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코드로 설정이 가능한 건데 여기에서 클러스터를 검색해 봤을 때 베슬 GCP 오레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를 다른 클러스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드 기반으로 베슬 OCI 서울이라는 클러스터로 바꾸면 되고, 프리셋도 지금 GPU L4 스몰 스팟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GPU A10 스몰 자원을 쓰고 싶다면 코드 기반으로 바꿔버린 후 저장해서 여기에 있는 임포트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정한 야매를 가져와서 임포트를 완료했습니다. 다시 여기 돌아가면 설정들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비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트리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설정해놓고 매번 여기 들어와서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나 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자동으로 실행까지 되어야 MLOps 오토메이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동화된 실행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트리거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크론과 웹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크론은 특정 주기로 실행하는 걸 의미하고 웹훅은 특정 명령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론 트리거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라고 스케줄을 걸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리어블도 아까 해놓은 설정들을 일부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주기로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이 설정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새로운 설정이 생겼고 중간에 잠시 멈추는 용도로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 가능하고 당연히 수정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로 설정을 원한다면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의 기준은 UTC입니다. 다음은 웹훅입니다. GitHub이나 GitLab 혹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웹훅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예시로 GitHub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GitHub에 웹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태그를 만들었다 혹은 코드를 커밋을 했다 등 업데이트가 된 이벤트가 있을 때 다른 서비스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GitHub뿐만 아니라 코드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존재하는 개념인데요.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 기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GitHub, GitLab, 빗버켓의 웹훅 설정인데요. 코드를 관리하는 저장소에서 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업데이트된 코드에 맞춰가지고 실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 등의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GitHub의 웹훅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나 푸시를 했을 때 혹은 새로운 코드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리퀘스트를 낼 수 있는 GitHub에 있는 설정을 말합니다. 이후 설정된 리퀘스트를 받아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주는 게 웹훅이라는 개념입니다. GitHub에서 받을지 GitLab에서 받을지 화면처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고 디스크립션을 작성해서 하나 만들면 화면처럼 URL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URL의 의미는 웹훅에 보면은 페이로드 URL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예를 들어 GitHub에서 푸시가 발생했을 때 이 URL로 GitHub이 리퀘스트를 쏘아주는 개념입니다. 코드가 업데이트되면 파이프라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설정을 제공해준다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프라인의 설정을 이렇게 GUI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이자 GUI뿐만 아니라 코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파이프라인의 설정을 하다 보면 임의로 붙여넣고 지우면서 잘못 설정이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면 간단하게 원래 했던 설정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똑같이 복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베슬 파이프라인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된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로그와 어떤 파일을 마운트해서 파일을 생성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설정들을 주기적으로 혹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트리거까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심화 기능으로는 파이프라인에서 중간에 실패하면 디버깅을 지원합니다. 디버그 모드를 켜면 중간에 실패했을 때 실패한 지점부터 접속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제품은 휴먼 인 더 루프의 지원, GUI뿐만 아니라 코드 기반 설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특정 기능이나 코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파일을 보내는 등의 아주 단순한 기능만 지원을 했다면 저희는 어떤 데이터, 어떤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화면들을 실행할 수 있을지까지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설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작업은 자원이 많은 클러스터에서 진행하고 이밸류에이션과 같은 스텝의 조금 더 작은 작업은 작은 클러스터에서 돌리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모든 형태의 모델 학습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선될 범위로는 리비전을 여러 개 만드는 부분까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슬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